고양이가 저를 무는데 어떡하죠? 오늘은 고양이가 사람을 무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무는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요 시기에 고양이를 반려해보신 분이라고 하면 와, 이거 악마야? 아니면 고양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통 생후 6주령 때부터 좀 까불거리기 시작하고요. 한 3개월령 되면 진짜 극에 달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 손 확 깨물고요. 잡고 뒷발 팡팡 막 때리고요. 지나가는 낙엽만 봐도 신이 나서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막 자지러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냥 사냥 놀이를 하듯이 이걸 깨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손 깨물려도 쌀알만 하지도 않은 그런 이빨로 물어봤자 안 아프다고 깝죽거리고 놀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때는 무슨 시기라고 하죠, 우리가? 사회화 시기. 그쵸. 고양이가 생후 3주령부터 9주령까지가 핵심 사회 시기고 2차 사회 시기가 한 12주령까지. 근데 요 시기에 뭐 요때는 악갱이니까 다 깨물고 노는 거지, 냅두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 손가락은 물라고 있는 거구나. 기가 막히게 학습이 됩니다. 원래 행동학적으로도 이 시기를 정말 중요하게 보고 올바른 놀이 장난감으로 고양이랑 노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 시기다라고 되게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내가 이 구역의 사냥꾼이다. 진짜로 사냥 본능이 터지는 고양이들, 진짜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상대방을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설거지하고 등 뒤를 보이고 있으면 갑자기 발꿈치를 확 깨문다거나, 넘치는 사냥 에너지에 의해서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의 특징을 보면 외동묘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이가 보통 청장년에서 성묘 한 2살 되기까지, 이때 에너지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말 보호자가 항상 상처투성이, 물림투성이, 곡소리가 납니다. 이런 집사 무조건 물립니다. 제가 막 사물을 막 이렇게 막 만져요. 귀찮게 막 합니다. 그러면 사물 귀가 접히죠. 방금 저한테 말을 한 거예요. 하지 마라 라고 귀를 딱 접었어. 근데 눈치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이 좋지, 너무 좋지. 그 다음 모습은 뭐가 보이냐면 이 꼬리가 막 채찍질 치듯이 몸짓 언어를 무시한 상태에서 계속 이 행동들을 이어나가면 고양이들 중에 무는 경우가 무조건 생깁니다. 무는 걸로 의사표현 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이 정도 돼야 이제 눈치채는 경우면 물려야 마땅합니다. 물렸을 때 잘못된 대처가 반복된 집사들은 또 물리는 게 틀림없습니다. 집에서 1번이라는 보호자는 안 무는데 2번 보호자는 고양이가 맨날 무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잘못된 대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지게 반응을 많이 해줍니다. 관심 추구형 고양이 같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물면 상대방이 재밌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도 주고 물렸을 때 반응도 재밌고 이런 식의 반응을 즐기면서 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렸을 때도 관심 추구형이 무는 경우라면 하지마, 이 정도 무시. 대신 가끔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공격하고 나서 각성 상태가 높아진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끌고 재밌어서 한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냥 본능이 같이 터진 거야. 다시 달려들어. 이런 경우에는 그 순간에 가능하다면 그때는 잠깐 방에 격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내가 먼저 자리를 피하고 충분히 이 친구가 캄다운 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거. 근데 피하라고 말씀드렸더니 문 딱 닫고 들어가. 그 다음에 한 20초 있다가 나와.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더 재밌어. 쥐굴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또 나왔다. 더 재밌어. 또 달려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무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분 이상 상대 고양이가 완전 그 상황에 대해서 흥미를 잃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행동, 무는 행동에 대해서 진짜 치료가 필요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는 고양이가 무는 부위가 어디인지를 좀 봐야 돼요. 평소에 그냥 고양이를 이렇게 쓰다듬거나 만져주거나 스킨십을 할 때, 또는 일상생활에서 이 고양이가 너무 배가 고플 때 너무 세지 않게 손끝을 무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그냥 의사표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무는 걸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나중에 다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칭찬하고 간식을 준다거나,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야옹거리고 울면 어떤 선물을 준다거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고양이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시선을 맞추거나 울음소리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형태로 쉐이핑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추천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집사가 가만히 있는데 고양이가 오히려 달려들어서 나를 공격을 하고, 이때 공격할 때 심각하게 상처가 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공격성이 매우 심각한 단계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원인을 좀 분석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셔야 돼요. 고양이가 언제 무는지 이 타이밍을 보고 나서도 심각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귀퉁이에 이렇게 숨어있다가 갑자기 막 뛰어나와서 갑자기 팍 문다거나,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걸 톡톡톡 치면서 깨물듯이 하는 이런 공격성은 가벼운 놀이 공격성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좋진 않지만 이건 집에서 충분히 올바른 놀이 교육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이것도 너무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냥놀이를 충분히 제공을 못했을 때 애들이 가볍게 달려들어서 무는 게 아니고 진짜 저 멀리서 눈이 이렇게 변하고 가끔 채터링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냥 본능이 이렇게 넘치는, 특히 벵갈묘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막 차오르는데 뭔가 집이라는 공간은 충분히 애들이 뛰어놀 만한 공간도 부족하고 보호자가 열심히 사냥놀이도 못 해준 경우, 이럴 때는 항상 보호자 발, 손 이런 데가 피가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사냥놀이 뭐 1시간씩 해줘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먹이 퍼즐 같은 거 해주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먹이 퍼즐은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거. 본 서비스는 진짜 신나게 놀 수 있는 사냥놀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말 이제 심각한 경우, 이 타이밍입니다. 그냥 보호자만 나타나면 갑자기 동공이 무한대로 확장돼. 까만 동공이 이렇게 커지면서 으르렁거리고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심각한 어떤 트라우마 상황 또는 심각한 공포심, 이런 게 기반이 돼서 지금 공격성을 보이는 거라서 이거 그냥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물 관리 가 함께 병행돼야지 그나마 추가적인 탈감작화나 역적권화 교육을 해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자, 그리고 보호자들 이거 이야기 엄청 많이 해요. 자고 있는데 잠만 자고 와서 물어요. 불만 끄면 바로 달려들어서 물어요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의사표현의 한 영역이기는 해요. 야, 너 하루 종일 일하고 왔지? 나 하루 종일 낮잠만 잤어. 밤에 잠이 안 와. 이런 상황이에요. 심심하니까 그냥 낮잠만 잤던 건데 보호자 와서 좀 재밌으려고 하니까, 자려고 하니까 와서 무는 경우, 확실히 해소하는 방법은 사실 분리수면이면 끝. 근데 이게 단순히 분리수면으로 무는 거는 해결되지만 이 고양이의 마음이 해결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무시기 전에 사냥놀이를 제공하고 잠들기 직전에 맛있는 사료나 간식을 집안 곳곳에 보물찾기용으로 여기저기 숨겨두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아침에 자꾸 깨우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주무시기 전에 여기저기 보물찾기로 먹을 거 숨겨두면 아무래도 마지막 식사 시간이 조금 더 뒤 시간으로 미뤄지는 거라서 아침에도 깨우는 시간도 훨씬 더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넷에 짤 중에 고양이가 물 때 인간이 더 세게 물면은 고쳐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살짜리 조카가 장난친다고 저를 이렇게 탁 때렸어요. 그래서 더 세게 명치를 퐁 때렸어요. 이게 올바른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고양이와 우리 관계성을 완전히 해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히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공격성을 보이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법 제발 좀 하지 마시고요. 더 잘못된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고양이가 물면 페트병으로 바닥을 막 칠하고 맞아요. 더 상태가 훨씬 악화돼서 다시 상담하고 이 상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왜 물었는지부터 먼저 파악해 보세요. 그 부분을 해소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거 물고 얘한테 공포심을 심어서 못 물게 하고 이래봤자 역효과만 크게 납니다. 우리 고양이 자는 모습도 귀엽고 깨무는 모습도 귀엽고 무는 모습까지도 안 귀엽지만 깨문 흘리는 것도 너무 좋다고 그런 변태 같은 생각 그만 하시고요. 원만히 합의하시고 좋은 관계로서 계속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